예, 설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패박가리의 후보들이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뭐 한 3개월 남짓 이렇게 남다 보니까 모든 모임에서 요즘은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4월 15일 총선 어떻게 펼쳐질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구도를,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에서 1차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여권에 대한 심판이냐 야권에 대한 심판이냐, 뭐 이런 걸로 1차적으로 좀 많이 서로 프레임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여권에 대한 심판으로 흐를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왜냐하면 정권 후반부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권이 출범하면서 했던 약속들의 상당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지켜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권이 책임져야 될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회복도의 문제죠. 회복도.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를 지내면서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패족이라고 칭하면서 한 2, 3년 동안 이제 잠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2012년 되어서야 그 당시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으로 민주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네.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끝난 지 한 3, 4년째 되는 쯤에 총선을 붙으면서 역량을 모아서 올라오는데, 그 총선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의석을 얻긴 했지만 결국에는 과반 획득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크게 이제 내려앉았던 집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경험 준칙이고, 보수가 2016년 말에 내려앉은 지로부터 지금 딱 3년 지났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과거 친노가 다시 올라왔던 시기랑 거의 비슷한데,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예, 근데 그 정도 안에 어떤 회복기를 거쳤느냐. 왜냐하면 친노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라는 어떤 아주 강한 모멘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회복이 빨랐던 것 같고, 다만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친노는 그 과정 속에서 대선 주자도 하나 만들어냈죠, 문재인이라는. 근데 보수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지점들을 하나씩 못 해놨기 때문에 속성으로라도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아마 총선의 관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든든한 어떤 야당의 존재가 있다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여당 심판론 이런 부분이 더 힘을 받을 텐데, 지금 국민들은 야당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야당은 그렇다면 변화하고 혁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의문을 또 던지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총선, 이제 4월 총선이죠. 4월 총선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과거 지난 뭐 2016년 총선 같은 경우도 이른바 제3당의 존재가 상당히 그때 바람을 일으켰었고, 그런데 최근 흐름은 결국은 제3당보다도 이 양당,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양강 구도로 다시 좀 돌아온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3당으로서 유의미한 시도가 있었던 것은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라는 대선주자 바탕으로 했던 것밖에 없고, 네. 과거에도 제3당이라고 하면은 JP라는 그래도 지역 맹주를 바탕으로 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제3당이 다른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일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정의당이 혹시 제3당의 위치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심상정이라는 그들이 가진 대선주자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지금까지는 이제 발휘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성 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다만 이번 선거는 대선 주자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 진영에 이제 본인이 단독 그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한 이제 시험대에 본인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가시화 현실을 하려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로 17대 선거를 앞두고 17대에서 만들어냈던 121석. 네네. 예, 그게 지역구 100석이 아마 그 비례 21석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정도의 저지선이라든지 의미 있는 예, 비석. 아니면은 150석을 진짜 뭐 만들어내든지. 왜냐하면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0석 정도로 내려앉았거든요. 87석인가 그걸로 내려앉았더니만은 그때는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민주당 내에 없었죠, 아예. 이명박 정부 내내 대선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리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그 과제를 해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결국 대선 주자로 발돋움해가지고 혼란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야당 총재 시절에 보였던 카리스마나 아니면 장악력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지금 보수 야당의 지도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네, 네. 여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알려졌던 그동안의 대선 주자들이 이런저런 일로 타격을 받으면서 이낙연 의원에 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어떤 강력한 힘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 같아요. 총선과 관련해서. 저는 그리고 보수가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른 형태로 전국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보수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회상했을 때 어느 정도 엘리트성이나 아니면 온건성을 가지고 이제 전국에 임했던 것인데 최근에 물론 이제 여야 간의 대립이 극단화돼 가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아스팔트로 나가고 뭔가 투쟁 모드로 나가는 게 보수인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럼 네, 저는 이게 네. 태생적으로 지지층이 선호하는 방식일까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좀 태극기 집회화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네, 예, 예. 그러니까 보수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잘 갖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를 보고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황교안 대표를 뽑았는데 장외 투쟁은 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라 함은 물론 그분도 행동력이나 전투력이 강한 분이지만은 개인이 굉장히 그렇게 세게 하고 다니는 그런 부류잖아요. 홍 전 대표는 주로 이제 말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설화도 있지만은 뭐 하여튼 말을 굉장히 좀뭐 통쾌하게 아니면 또 세게 하는 그런 정치로 알려져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어떤 언행을 했는지는 사실 지금 1년 가까이 되지만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머리를 깎고 뭐 그다음에 뭐 단식을 천막을 하고 치고, 예. 무슨 뭐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다소 이제 과거의 보수 지도자 같은 면모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네. 가장 그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황교안 대표에게 반작용으로 이제 투표가 되었던 지점이 있다 보는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떤 상대적으로 컨텐츠 문제라든지 전략 전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 결국 그냥 이 국회를 나가서 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스스로 길을 선택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죠. 뭐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그 한계성 때문에라도 그 총선 앞두고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할 때 수도권에서의 이제 판세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범야권이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 것이냐. 네. 전 이게 아마 그게 그리고 언제 경각심을 터뜨릴 것이냐. 그게 저는 아마 선거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게 온탕 속의 개구리라고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평가받는 시기니까 우리가 우세할 거야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못 줬던 못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죽는 길을 갈 수도 있죠. 정치는 말이라고 하는데 뭐 거리 나가서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국민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그런 메시지, 철학이 담긴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런 정치 세력을 국민들은 좀 바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